겨울밤, 이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발끝은 아무리 비벼도 따뜻해지지 않고 한밤중에 추위 때문에 깨어나는 일이 반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6명이 겨울철 수면 장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단순히 추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밤사이 천이 계속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더 뻐근하고 관절도 더 아픈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비싼 전기장판이나 침구를 새로 살 필요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5년간 시니어 체온 관리와 수면 환경을 연구해온 김진철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수면 환경을 직접 찾아가서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겨울밤 추위로 고통받는 분들 대부분이 이불을 더 덮는 데만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가 아니라 아래에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 창문을 타고 내려오는 찬 공기, 이런 것들이 체온을 계속 빼앗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걸 막는 방법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제품을 살 필요도 없고 몇천 원이면 충분한 방법들도 많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이 방법들로 겨울밤을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전기요금 걱정도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에 추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겨울밤 이불 속이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 제 연구소를 찾아오신 72세 박영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희님은 매년 겨울만 되면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밤 10시에 이불에 들어가도 새벽 2시까지 뒤척이고 겨우 잠이 들어도 추위 때문에 자꾸 깨어났습니다. 한밤중에 3번, 4번씩 깨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오면 다시 잠들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몸은 더 피곤하고 무릎과 허리는 더 뻐근했습니다. 낮에도 계속 졸리고 집중이 안 되니까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셨습니다. 전기장판을 켜면 목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해져서 그것도 불편했습니다. 온도를 낮추면 여전히 춥고 높이면 너무 더워서 땀이 났습니다. 이불을 한 장 더 덮어봤지만 무겁기만 하고 별로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박영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그냥 참고 견뎌야 하는 줄 알았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박영희님의 수면 환경을 직접 확인했을 때 문제가 보였습니다. 침실 바닥은 1층이라 특히 차갑게 식어 있었고 창문에서 찬 공기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불은 두껍지만 바닥 쪽 단열은 거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겨울 박영희님은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 몇 가지를 시도해 보셨습니다. 다이소에서 산 알루미늄 시트를 요 밑에 깔고 창문 아래에 폼보드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양말 대신 발목만 편하게 감싸는 레그워머를 신으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기대를 너무 한 건 아닌가 싶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차갑게 느껴지는 게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한밤중에 깨는 횟수도 4번에서 2번으로, 그 다음엔 1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무릎도 덜 뻐근하고 허리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낮에 졸음이 쏟아지는 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감기에 덜 걸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매년 겨울마다 두세 번씩 감기를 앓았는데 그해 겨울엔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박영희 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그냥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며칠만 원도 안 드는 걸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은 주변 분들한테도 이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특별한 사람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겨울밤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박영희님처럼 간단한 환경 개선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주변의 겨울밤 추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카톡으로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뒤에 나올 이불 예열 방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을 해도 효과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겨울밤 우리 체온을 빼앗아가는 숨은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겨울밤 체온을 빼앗는 진짜 원인을 아십니까? 대부분은 이불이 얇아서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생활환경연구팀이 5년간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의 수면 환경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겨울철 수면 중 체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였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체온의 약 40%가 바닥 쪽으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불을 두껍게 덮어도 아래에서 계속 냉기가 올라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특히 온돌 난방을 하지 않는 방이나 1층에 사시는 분들은 더 심합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차갑게 식으면 그 위에 요를 깔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체온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제 연구소를 찾아오신 68세 이철수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철수 님은 매일 밤 등과 허리가 시려서 잠을 설치셨는데 이불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어봤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바닥 냉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창문입니다. 창문 유리에 닿은 공기는 차갑게 식습니다. 그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흘러내려서 바닥을 따라 이불 쪽으로 이동합니다. 한국건축연구원의 실험에 따르면 창문 근처 온도는 방 중앙보다 평균 3도에서 5도 낮았습니다. 여러분이 자는 위치가 창문에서 가까우면 이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얼굴이나 어깨 쪽이 유독 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67세 김순자님은 침대를 창문에서 멀리 옮기고 싶었지만 방 구조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창문 아래쪽에 간단한 차단막을 설치했더니 체감 온도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발끝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초혈관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온도에서도 발끝이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겁니다. 부산대학교 스포츠의학연구소에서 60대 이상 어르신 2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80% 이상이 겨울철 발끝 냉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차갑게 느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발끝이 차가우면 전신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심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70세 박명희님은 매일 밤 두꺼운 양말을 신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발이 더 답답하고 아침에 붓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이는 양말이 혈액순환을 방해했던 겁니다. 네 번째, 습기와 땀의 냉각 효과입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에도 땀을 흘립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불을 두껍게 덮기 때문에 더 많은 땀이 납니다.
이 땀이 이불이나 잠옷에 스며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식으면서 오히려 체온을 빼앗아갑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습기가 찬 이불은 마른 이불보다 보온력이 3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71세 정미숙님은 밤에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셨습니다. 처음엔 따뜻하다가 새벽이 되면 오히려 더 춥게 느껴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땀에 젖은 이불이 체온을 계속 빼앗고 있었던 겁니다. 5번째, 잘못된 이불 사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불을 여러 겹 덮으면 따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불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오히려 무겁기만 하고 보온 효과는 떨어집니다. 대한가정학회의 실험 결과를 보면 이불 한 장과 담요 한 장을 적절히 조합하는 게 이불 3장을 겹치는 것보다 보온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공기층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따뜻한 겁니다. 69세 최영수님은 무거운 이불을 여러 장 덮고 주무셨습니다. 무게 때문에 자는 내내 답답하고 뒤척이기도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히려 몸이 더 뻐근했습니다. 적절한 무게와 구성으로 바꾸니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겨울밤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게 알루미늄 보온 시트 활용입니다. 다이소 같은 곳에서 몇 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은색 시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 위에 깔고 그 위에 눕습니다. 그러면 소리도 나고 땀도 차서 오히려 불편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요 맨 아래, 즉 바닥과 요 사이에 까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아주고 여러분의 체온이 아래로 빠져나가는 것도 줄여줍니다. 직접 몸에 닿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지도 않고 소리도 거의 나지 않습니다. 국민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시트를 요 밑에 깔았을 때 바닥으로 빠져나가는 열이 약 35% 감소했습니다. 체감 온도로는 2도에서 3도 정도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두꺼운 제품이 없으면 얇은 시트를 2장 겹쳐도 괜찮습니다. 주의할 점은 시트를 깔 때 구겨지지 않게 펴서 깔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겨지면 그 부분이 불편하고 효과도 떨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트를 들어서 먼지를 털어내는 것도 좋습니다. 비용 부담도 적고 효과는 확실합니다. 73세 한영자님은 이 방법을 써보고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전까지는 새벽마다 등이 시려서 깼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창문 찬 공기 차단입니다. 창문 유리에 닿은 공기가 차갑게 식어서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막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창문 아래쪽을 가려주는 겁니다. 폼보드나 조인트 매트, 가볍고 단단한 판 같은 걸 준비하세요. 그걸 커튼 안쪽, 창문 아래 절반 정도 높이로 세워두고 커튼을 덮어주면 됩니다. 보기엔 단순하지만 찬 공기 흐름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특히 침대나 이불이 창문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정말 효과적입니다. 폼보드를 세울 때는 양면 테이프로 살짝 고정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창문 레일 틈새가 신경 쓰이면 틈막이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좋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창틈을 막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를 1도에서 2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66세 윤성우님은 창문 쪽에서 자는데 매일 밤 얼굴이 시렸습니다. 폼보드를 세우고 나서는 그 불편함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커튼도 두껍게 하면 더 좋지만 없으면 얇은 커튼이라도 겹쳐서 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3개의 목을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목, 손목, 발목이 바로 그 3곳입니다. 이 부위들은
피부가 얇고 혈관이 가까이 있어서 체온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를 따뜻하게 해주면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특히 발목이 중요합니다. 두꺼운 양말보다는 발목과 종아리를 편하게 감싸는 레그워머가 훨씬 좋습니다. 발가락은 자유롭게 두고 발목만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조이지 않아서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고 땀이 차도 쉽게 건조됩니다. 고려대학교 스포츠의학과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발목 보온을 했을 때 발끝 온도가 평균 1.5도 상승했고 전신 체온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벼운 목도리나 내거머를 하고 주무시면 상체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목 부분이 노출되면 체온이 빠르게 빠져나가니까 꼭 감싸주세요. 손목도 잠옷 소매가 너무 짧으면 차가워지니까 긴 소매를 입거나 손목 밴드를 활용하세요. 특히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는 분들은 손목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74세 오경숙님은 레그워머를 신고 주무신 뒤로 새벽에 발이 저려서 깨는 일이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다리쥐도 안 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이불 예열 방법입니다. 이불에 들어가는 순간 차가운 느낌 자체가 스트레스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땐 이불을 미리 조금 데워두는 게 좋습니다. 전기장판이 부담스럽다면 페트병에 따뜻한 물을 넣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정도로 준비하세요.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온도가 적당합니다. 그걸 두꺼운 수건이나 커버로 꼭 싸서 화상을 예방합니다. 잠들기 20분에서 30분 전에 이불 가운데 쪽에 넣어두세요. 이불 속이 미리 따뜻해지면 들어갈 때 훨씬 편안합니다. 잠들 때는 발밑 쪽으로 옮겨두거나 아예 빼내는 게 안전합니다. 절대로 물주머니를 안고 자거나 가슴 가까이 두지 마세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적절한 온도의 물주머니는 전기장판보다 건조함이 덜하고 안전사고 위험도 낮다고 합니다. 70세 송미란님은 이 방법으로 이불 들어갈 때의 거부감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불이 이미 따뜻하니까 잠드는 시간도 훨씬 빨라졌다고 합니다. 물주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갈아주고 내부를 깨끗이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불 구성을 바꾸는 겁니다. 무조건 무거운 이불을 여러 장 덮는 게 답이 아닙니다. 가벼운 이불 한 장과 담요 한 장을 적절히 조합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불과 담요 사이에 공기층이 만들어지면서 보온력이 올라갑니다. 무게는 가벼워지고 숨쉬기도 편해집니다. 또 이불을 자주 말리거나 털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습기가 차면 보온력이 크게 떨어지니까요. 햇볕에 말릴 수 없으면 실내에서 선풍기 바람을 쐬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이불을 햇볕에 말려서 습기를 완전히 날려주세요. 침구 관리도 체온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불 커버도 겨울에는 기모 소재로 바꾸면 촉감도 따뜻하고 보온도 잘 됩니다. 69세 최영수님은 무거운 이불을 여러 장 덮다가 가벼운 구성으로 바꾸셨습니다. 무게 부담은 줄었는데 오히려 더 따뜻하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뒤척이기도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섯 번째는 잠자리 환경 점검입니다. 침대나 이불 위치를 조금만 바꿔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창문에서 멀리 벽에서도 조금 떨어진 위치가 좋습니다. 바닥이 너무 차가우면 침대 다리 밑에 조인트 매트를 깔아서 냉기를 차단하세요. 방문 밑 틈새로도 찬 공기가 들어오니까 문풍지를 붙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 6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바꿔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효과를 느끼시면 하나씩 더 추가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겨울밤 추위의 원인은
이불이 얇아서가 아니라 바닥 냉기, 창문창 공기, 혈액순환 문제, 습기, 잘못된 이불 사용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불만 더 덮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그냥 참고 견디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낮에 계속 졸음이 쏟아집니다. 면역력도 약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아침에 몸은 더 뻐근하고 관절 통증도 심해집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심장에도 부담이 가고 혈압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건강 전체가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알루미늄 시트로 바닥 냉기를 막고 창문창 공기를 차단하고 세개의 목을 따뜻하게 하고 이불을 미리 데워두고 이불 구성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낮에 활력도 생기고 감기도 덜 걸립니다. 관절도 한결 편해지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같은 겨울이지만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해서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6가지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쉬워 보이는 것,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만 골라서 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효과를 느끼시면 하나씩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겨울은 참고 견디는 계절이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훨씬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푹 주무시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시는 날들이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건강도 함께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가족들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것, 그게 가족들한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한 가지만 바꿔보시면 됩니다. 오늘 밤은 조금 덜 춥고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